17번째 강의입니다. 스포츠가 미디어 밥주기. 항상 미디어는 배가 고픈가 봐요. 스포츠 쪽에서 뭔가 밥을 던져줘야 미디어는 덜썩 먹습니다. 맛있는 밥을 줘야 되겠죠. 즉 미디어가 먹을 만한, 즉 먹는다는 얘기는 보도할 만한, 또한 기왕이면 크게 보도할 만한 멋진 것들을 던져주면은 당연히 미디어를 소위 탈 수가 있겠죠. 억지로 맛없는 걸 주고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역시 미디어도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왜? 자기네가 먼저 핵심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를 먼저 노출시켜야 되고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그러한 맛있는 밥,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즉 독자들, 오디언스, 수용자들이 관심이 있어 할 그런 특정적인 밥을 항상 던져줘야 된다. 특식을 던져줘야 되겠죠. 근데 항상 특식을 존재하지 않겠죠. 예? 우리가 집에서도 특식을 먹어서, 특식이 뭡니까? 집에서 먹을 때? 예? 특식이 뭡니까? 저희 집은 항정살구이. 그 항정살을 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집에서 굽는데요. 항정살을 구워요. 그냥 구우면 맛없더라고요. 한 3분의 2쯤 구운 다음에 마늘과 그다음에 허브, 솔트를 탁 해서 식용유에 이렇게 마늘 간 걸 이렇게 담아둬요. 그다음에 3분의 2쯤 구운 다음에 거기다 담어. 그리고 다시 또 맞아 구워. 그러면 항정살이 허브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면서 마늘구이가 되더라고요. 귀찮겠죠. 그러나 입에서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한번 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즉 미디어에서 만족을 위해서 뭔가 가미를 해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가 미디어 밥주기 주로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밥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밥 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으로 밥 주기. 늘 이메일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디어에 전달하는 체계가 있겠고, 사실 그렇게 그건 좀 몸이 건조하죠. 아무래도 좀 드라이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밥 주는 방법에 또 하나 오프라인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직접 대면에서 밥 주는 방식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즉 온라인 밥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디어 릴리스, 보도자료, 미디어 릴리스, 프레스 릴리스, 뉴스 릴리스, 우리말로 보도자료라는 말로 종종 번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디어한테 전달하는 방식이겠죠. 이메일, 팩스식으로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겠죠. 미디어에게 in ready to publish form, 즉 바로 그대로 그냥 카피 떠서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합뉴스라든가 어디 나온 거면 우리가 던져준 대로, 즉 스포츠에서 던져준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스포츠 쪽을 자화자찬한다든가 과장한다든가 그럴 때면 미디어 측에서 바로 이렇게 카피해서 보도해 주기가 좀 어렵겠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뭐가 있다 할 때 in ready to publish form, 그대로 그냥 카피 떠서 미디어는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한양대학교에서 U리그 결승전, 실질적인 결승 경기가 되는 고려대학교와 경기가 열린다. 이때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양교 동문들이 오고 양교에서 한 3,000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보도자료를 낼 경우 간혹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을 보통 우리가 미디어 릴리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PR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workhorse of PR, public relation.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 보도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To get media coverage 하기 위한. 그래서 가장 스포츠 주지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퍼블리서티를 할 수 있다. 퍼블리서티로 배웠죠. 뭔가 우리말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공적으로 잘 인지되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공공한테 잘 알려질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스포츠 조직에서 너무 잦은 미디어 릴리스를 낸다면 매일 미디어 릴리스가 와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볼 때
뭐 이렇게 많어.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랍니다. 좀 시시한 감 진짜 중요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때 아마 언론에서 안 실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이다. 것도 있습니다. 즉 newsworthy, 뉴스로서 가치 있는 것들을 릴리스해야 미디어가 보도에 줄까 말까. 왜? 수많은 보도 자료가 들어오는데 왜 하필 이거를 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 여러분 면접 볼 때 왜 하필 많은 응시자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왜 하필 이 기사를 우리 언론사가 실어야 하느냐에 대한 가치, 차별성,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아마 뉴스로서 타겠죠. 뭐 SNS도 그렇죠. 너무 SNS 많이 올리면 또 이렇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링크 하는 것 좀 자기 사진을 하루에 한 5장씩 매일 올리면 좀 그런 사람은 없지만 너무 잦은 릴리스는 아무래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수롭지 않게 흔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를 하는 어떤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일단 헤드라인이 있어야 되겠고 데이트, 날짜가 명기가 돼야 되겠고 리드 패러그래프, 뭔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뭔가 핵심적인 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압축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어떤 통계적 사실, factual information, 사실에 근거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제공돼야 된다. 주관적인 건 아니죠. 한국 이를테면 우리 학교 할 때 공대로서 많이 컸으니까 엔진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어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산업 중의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러죠. 노벨상이 향후 20년에 5명이 수상될 거로 사료되는 한양대학교는 이건 벌써 팩트가 아니죠. 아무래도 주관적인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보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팩트 위주의 보도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기왕이면 원페이지, 길이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꼭 end, 2페이지일 경우 continue. 왜? 팩스로 보내면 이게 한 장짜리인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 2페이지일 경우 1페이지 하단에다 continued, 계속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end를 써서 이 팩스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거나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야 된다. 평범하면서도 정확해야 되고 인포머티브, 뭔가 알려주는, 그래서 즉 저널리스트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다. 헤드라인은. 그래서 신문 헤드라인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신문 헤드라인은 좀 이렇게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미사 요구도 넣고 비유도 많이 넣습니다. 비유도 많이 넣죠. 그러나 이런 헤드라인, 미디어 릴리스, 즉 스포츠 조직에서 언론사한테 보내는 미디어 릴리스는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 정확한 내용이어야 된다. 날짜 당연히 들어야 되겠고 첫 문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육하원칙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들어 있어야 딱 알죠. 근데 유관 역사에 어쩌고 너무 인트로덕터리가 무슨 미서의 요구 속에 막 들어가 있다 보면은 보기가 싫죠. 우리도 하도 많이 요새는 직상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스포츠 산업이래. 도대체 나 황금알을 본 적이 없어 아직. 잘 없어요. 황금알이 어디 있어? 지금 황금알을 알고 그래서 스포츠 산업이 이제 어쩌고 하면 황금알 아직 보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좀 거품이 좀 들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나 뭔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스포츠 분야에 대한 소비 진작도 지금 수준보다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이 아주 고도의 스포츠 소비 수준이 있는 나라면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멀었죠. 이제 입장료 10,000원 수준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잖아요. 경기. 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좀 좋은 좌석은 한 300불 넘고
메이저리그도 한 5불짜리 자석이 있더라고요. 양키스 가보니까. 그 대신에 이 기둥에 가려가지고 경기 내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하고 나중에는 5불이 아니라 치료받는데 50불 이상 100불도 쓸 수 있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 패러그래프 항상 중요하다. 여러분 영어 책 지금 교재 읽다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성 형식은 인버티드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죠. 역 피라미드, 즉 핵심 내용이 앞에 있고 슬슬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사족적인 생략해도 되는 내용들이 들어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패러그래프의 중요한 내용,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거 내려갈수록 그 중요도가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죠. 중요한 정보 순으로 구성해라. 그래서 미디어가 바로 딱 보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뉴스워시한가를 어세스 판단할 수 있게끔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라. 뭐 한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야? 미디어 쪽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보도자료화 보도로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the media can assess the newsworthiness. 미디어가 newsworthiness, 뉴스로서 가치 있는가 아닌지를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두세 문단은 뭐 생략해도 핵심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면은 역시 그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쁠 때 교수님이 저요, 얘기해봐. 제가요, 얘기하라니까. 1학년 때는요, 그래. 1학년 때는 참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학기 때 들어와서요, 아직 길죠. 근데 시간 많을 때는 이제, 그래.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2학기 때 제가 좀 미디어 수업을 듣는데, 근데 친구가요, 또 친구 얘기가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요즘 인내가 많이 커서요. 참을성이 커져가지고, 그래. 한번 넘어가는데, 저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얘기해. 그래서,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집사람은 서론이 길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안 끝났거든. 서론이 아직 안 끝났거든. 아니 그냥 알았어. 그래 결론 빨리 얘기해. 아직 서론이 끝나지 않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 속에서 인버티드 피라미드 대화에도요. 때로는 인버티드 피라미드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인버티드 피라미드 형식이 아닐 경우 미디어 릴리스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에디트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편집해야 돼요. 뭐 너무 장황해 앞에 얘기가.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를 편집해서 필수적인 정보가 리드 패러그래프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핵심적인 정보, essential information이 첫 번째 리드 패러그래프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파묻히지 않겠죠. Not buried in the body of release. 릴리스 전체에 묻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낼 때도 컨택트, 보낸 사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문의할 경우 누구랑 이야기하라. 그래서 컨택트, 리스트 오브 컨택트, 사람. 그래서 최소한 2사람 이상,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있으면 좋겠죠? 뭐 이메일만 있으면 답답하죠. 급할 경우는 이메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이메일도 바로 뭐 모바일로 우리가 보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전화, 핸드폰 번호, 한 사람이 안 될 경우 2사람 전화번호가 있어서 급한 경우 스포츠직에서 이거 좋은 지금 팩스를 받았는데 보도자료 이것이 좀 물어볼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이런 리스트 업을 해서 거기다 적어놔라 얘기입니다. 역시 포매팅, 충분한 마진. 우리가 팩스하다 보면 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종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옆에 마진이 좁을 경우는 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마진을 넣고 하고 기왕이면 이렇게 괜히 종이 한 장에 쓴다고 그래서 여백을 뭐 좌우 1cm씩 주면 안 되겠죠. 충분한 마진을 줘라. 그래서 기왕이면 더블 스페이스로 공간을 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헤더, 그 팩스에 로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직 로고 같은 것은 너무 용량이 클 때가 있어요. 아주 해상도. 그래서 그런 건 생략 안 해도 돼요. 요즘은 뭐 다 인터넷이 이메일이 용량 크게 받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그 칼라로 막 그 로고 막 하다 보면 출력하는데도 칼라 프린터 비싸게 인쇄돼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바고 같은 존재할 수 있죠. 특히 왜냐면요, 정확한 이제 선수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드가 만약에 밤 12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시 이미 다 노출이 됐어. 어디로 가는 것 같이. 근데 11시에 봐서 기사 박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기하면 12시 땅 친 다음에 12시 1분에 아무개 선수 이쪽으로 트레이드 하기로 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만큼 그런 이미 알고 있던 정보라 할지라도 그런 임바고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우리 (140쪽에) 대한 얘기죠. Improving the media release.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어필이 돼야 될 거겠죠. 뭔가 좀 정확하고 어필이 언론 쪽에서 뭔가 야 이거 꼭 보도 내야 되겠냐 하는 걸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어떤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있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체크 다는 얘기 안 하겠지만 미디어 릴리스에 포함된 인포메이션 모든 정보가 is correct 정확하냐? 정확한지 확실해? Are you certain that? 확실해? All of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 미디어 릴리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is correct 정확하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할 경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만약에 현재 200대 기업 CEO를 배출한 넘버원 국가인 제일 많은 CEO를 배출한 한양대학교. 그럼 언론사에서 야 이거 한양대학교를 PR할 수 있는 어떤 정보죠? 그 뭔가 이번에 그러면 그에 관한 기사 자료, 정확한 어떤 사실 자료를 첨부해 주면 좋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 Is it newsworthy? 뉴스로서 가치 있느냐? 또한 오브젝티브하냐? 객관적이냐? 때로는 크리티컬한 비판적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truthful 사실이냐? 이게 좀 과장된 어떤 미디어 릴리스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보도해 주기가 좀 뭐하겠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를테면 대학들이 요즘은 이제 기업에서부터 돈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삼성에다가 우리 건물 하나 지어달라. 삼성에서 우리만 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양대학 지어주려면 이대도 지어야 되고 다른 대학들도 지어야 되니까 왜 너희 대학교에 이걸 꼭 지어줘야 되느냐 하는 뭔가 차별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enough factual information 충분한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미디어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그렇죠. 그다음에 what is the who 뭐가 좀 핵심적인 특정적인 뭐가 있느냐 이거죠. strong enough하냐 오디언스의 관심을 유지할 만한 미디어의 관심을 유지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first paragraph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정확히 들어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체크리스트를 해봐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미디어 릴리스를 작성했다 그러면 정확한 거겠죠. 예, 정확한 거겠죠. 이거를 압축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한 3페이지, 4페이지 쓰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in ready to use publish form 뭔가 바로 그냥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기자들은 그냥 카피 떠서 그냥 보도해 주면 됩니다. 왜? 내용이 사실적이고 뉴스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해서 보낸 미디어 릴리스가 잘리더라. 예? 잘리지 말아야 되겠죠. 보냈는데 기사화되지가 않습니다. 종종 기사화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러냐? 미디어 릴리스라는 것이 미디어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미디어 릴리스들과 경쟁을 하겠죠. 여러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도자료가 오겠죠. 언론사한테는. 수많은 사진들이 전송돼서 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사진을 네이버에 실어야 되겠고 신문에 실어야 되겠고 뉴스로 보도해야 되겠냐 이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는데 수많은 보도자료가 팩스로 이미 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 조직, 단체, 팀들은 미디어 보도를 위해 열심히 보도자료를 릴리스하고 있다. 이게 기본 천재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주변 경쟁 리그, 경쟁 팀들도 하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 자신들이 보낸 미디어 릴리스가 신뢰하게 되겠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작은 조직, 비인기 종목은 금요일 보도자료 제공을 피해야 한다. 금요일날 뭐 주말에 골프, 야구, 축구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굳이 그 팀에 끼어서 팩스 넣어야 그렇게 보도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는 경우 뭐 해볼만 하겠죠. 월요일날 일단 야구가 없고 축구, 야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는 뉴스로서 가치는 있지만 특종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 특종적인 그냥 늘 일상적인 뭐 뉴스거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보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충분한 어떤 휴먼 스터디라든가 시각적 요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뭐 스타디움의 좌석 크기 확장했다. 뭐 3cm 확장했다. 어떻게 보면 3cm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사람이 앉아봅니다. 딱 170 사람이 앉아봤더니 180짜리가 앉으니까 무릎이 다. 근데 3cm 확장하니까 180 사람이 편하게 앉아도 안다. 그 차이가 크죠? 사실 크죠? 뭐 이런 면에서 뭔가 비주얼하게 보여준다. 재미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보여주고요. 그렇게 보여줘야 그나마 미디어 어텐션을 끌기에 충분하더라.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가 휴먼 스토리, 비주얼,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결합할 때 특히 이런 그냥 뉴스거리, 즉 TV, 비디오 뉴스거리로서는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사진이라도 있어서 비포 앤 애프터가 날 수 있겠다. 뭐 쉽게 어느 구장이 펜스에 된 어떤 그물망을 컬러를 만약에 청색에서 뭐 약간 진한 검은색으로 바꿨다. 이게 차이가 뭐냐? 구분이 안 오죠. 그러나 어떤 뭐 시각적으로 좀 그 진한 청색이 훨씬 더 피로도가 좋고 선수들 활동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뭐 대비를 시켜본다는 거 살짝. 그 일반 어떤 그냥 밝은 천색과 진한 천색 사이에서 뭐 공을 넣는다든가 누가 딱 실제로 그게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대비시키면 좀 다른데 이 구단이 그래도 경기장 시설 관리에 신경 쓰는데 이런 면에서 어필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미디어 릴리스는 미디어 관한을 고려해야 한다. 즉 로컬에서 지역에서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광역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뉴스로서 가치가 약할 때가 있겠죠. 한 고등학교 농구 선수가 국가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런 내셔널 미디어의 의미 있는 뉴스죠. 근데 이 선수 고향에서는 더욱더 크게 의미 있는 뉴스죠. 시골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키가 2m가 돼서 국가대표 뽑혀요. 그러나 그 지역 플러스 내셔널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그렇게 어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해당 지역에서 먼저 의미가 크다. 이런 쪽에서 항상 지역성에 근거한 부분도 시작할 수 있겠다. 특히 작은 스포츠 조직은 이런 내셔널 미디어, 전국망 미디어보다는 로컬 뉴스페이퍼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를 이걸 모든 미디어에 분배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거시적 분배를 할 것이냐, 특정 미디어에만 보도할 것이냐, 미시적 분배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프로야구 이거는 뭐 거시적 분배가 크겠죠. 모든 미디어에 줘야 되겠고, 그러나 좀 마이너 스포츠들, 뭐 비인기 스포츠들, 잘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뭐 서핑이다. 서핑 부분은 뭐 거시적 미디어 보도에도 안 잘리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무슨 바다와 관련 어떤 아웃도어와 관련된 어떤 잡지라든가 그런 채널이 있다면은 그쪽에다 내면서 미시적 분배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팩트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하나의 사실적인 거를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포메이션, 즉 미디어 릴리스에서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즉 이슈보다는 스포츠 이벤트를 알려줄 때 어떤 좀 더 팩트시, 그 사실적인 거니까요. 이런 거 쓴다. 즉 미디어 릴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설명. 미디어 릴리스는 한 페이지짜리야. 그럼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죠. 이번에 뭐 챔피언스 리그가 베를린에서 열린다.
언제 열린다. 먼저 6하원 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사실들이 존재하겠죠. 챔스리그에서 그동안 열렸던 장소, 쭉 그동안 역대 쭉 최근 5년 동안의 관중 어텐던스의 기록, 누가 우승했으며, 스코어, 최근 10년 동안에 누가 어느 팀, 뭐 이런 디테일한 기록 같은 걸 다시 또 언론에 보도해 주면은, 제공해 주면은 언론사는 굉장히 그걸 뉴스화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에파, 유럽 축구 연맹이 이런 팩트 쉿 같은 거를 발송해서 전 세계 미디어에다가 릴리스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팩트 쉿이라 합니다. 챔스리그에 대해서 뭐 미디어 보도 자료 할 거 없겠죠. 너무 더 유명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언론사에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온라인 형태도 되고요. 그래서 주요 컨텐츠는 뭐냐? 이벤트 오버뷰. 이벤트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 그래서 언제 이벤트가 열리며 그 이벤트의 역사는 무엇이며 누가 전에 우승했으며 그 이벤트가 열렸던 장소에 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이건 팩트시겠죠. 미디어 릴리스로 이게 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벤트 로케이션 어디서 할 것이냐, 어디서 토너멘트가 진행될 것이며 미디어와 관중들은 어떻게 시설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도 많습니다. 10개, 12개 도시에서 해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디테일한 정보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이런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거리, 뭐 대중교통 수단, 뭐 이런 것들, 뭐 관광, 인근 관광 지역, 모든 것이 다 스포츠 이벤트 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된다. 그것이 바로 웹사이트 상에 바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아니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호텔, 미국에 무슨 호텔 같은 거 하나 잡아도 뭐예요? Nearby attraction 나오죠. 인근에 가볼 만한 곳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호텔 딱 들어서 호텔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밑에 Nearby attractions, 인근에 우리가 좀 가볼 만한 곳. 그럼 뭐 30마일, 20마일, 30분 거리, 50분, 좀 길게 1시간 거리에 뭐가 있다. 특히 내셔널 파크 있다. 뭐 그랜드 캐년이 있다. 무슨 어떤 모니먼트가 있다. 뭐 이런 건 사실 간 김에 가볼 만 하겠죠. 그다음에 뭐 인근 또 맛집, 레스토랑. 그래서 뭐 에이지안 스타일, 뭐 웨스턴 스타일, 뭐 차이니즈, 뭐 재패 이런 레스토랑도 있으면 훨씬 더 호텔조차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우리가 파생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가 생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참가하느냐? 참가 선수, 애슬릿. 그다음에 선수와 팀에 관한 정보, 특별한 기록, 랭킹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이 발음 잘 되죠 이제? 제가 참 이 발음이 안 돼 아직도. 오히려 이게 행사 형태는 좀 좋죠. 뭐 애슬레틱 하면 뭐 이렇게 뒤에 뭐가 툭 올라 버리니까 되는데,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이성준 한번 발음해 볼까요? 왜 잘했어요. 이렇게 자꾸 밑에 S 끝자에 S 발음을 더하니까 조금 무리야. 저도 잘 안 돼요. 누가 좀 발음이 좋은가 좀 많이 가다. 좀 외고 출신이나 국제고 출신.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이스쿨 출신들을 잘 몰라갖고 지난번에 답변 뭐 영어로 썼던데 장현정 해봐요. 네. 응? 너무 작아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발음이요. 참 제가 가자마자 이걸 하는데 너 이거 공부하려면은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알거든. 이게 안 되는 발음 몇 개 있습니다. 마요네즈도 잘 발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다음에 그 또띠아라고 그 여러분들 그 브리또나 이렇게 먹을 때 감는 거 있죠. 그 발음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고요. 마가린도 안 되죠. 메저린이에요, 뭐요? 메저린인가 그러죠? 메저린이죠. 근데 뭐 처음에 찾는데 마가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메저린이에요. 그걸 알았나? 어릴 때 마가린만 배웠지. 엄마가 야 마가린 발라 먹어. 그것만 알았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맥도날드 하면 못 알아듣죠? 그냥 맥도날드 레스토랑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맥도날드 이렇게만 알아들어요. 근데 맥도날드 하면 몰라 하는 식으로 짜증나요. 지가 알아들어야죠. 자기가 알아들어야죠. 근데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자기네 영어를 세컨 랭귀지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4억 명 빼고는 다 영어를 세컨 랭귀지 쓰는데. 그다음에 이벤트와 관련된 통계 자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왔으며 레코드. 그동안 챔스리그 결승 경기에서 레코드, 어텐던스 레코드, 이런 거 과거에. 그다음에 롱게스트 게임 뭐가 있을까요? 농구 같은 경우 오버타임을 세컨 오버타임, 서드 오버타임 한 적이 있다든가. 비게스트 위닝 마진. 골프대회 같은 경우 그죠? 1위와 2위의 차이. 여섯 타 앞선 우승. 그 여섯 타라는 얘기는 뭐 마지막 17, 18호를 뭐 대충 쳐도 된다는 얘기겠죠. 비게스트 업셋. 농구 3쿼터까지 15점을 치고 있는데 4스코어 때 업셋을 했다. 뭐 이런 각종 기록들이 참 재밌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스포츠에. 그런 거 누가 관심 있어요?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많은 그런 다양한 어떤 정보거리를 제공해 주면은 기자들은 언론사들은 쉬워요. 이게 챔스리그인데 지금 3대 0이야. 베스트 오브 7이야. 7전 4승제야. 3대 0으로 지고 있어. 그럼 3대 0에서 4대 3으로 역전할 확률 나오겠죠? 과거에 3대 0에서 4대 3 확률, 3대 0에서 그냥 4대 1, 4대 2로 끝나는 확률.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 우리도 한국 시리즈라든가 뭐 챔스 경기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첫 판 이긴 게 우승할 확률 뭐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계속 기자들이 생산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기자들이 앉아서 그거 다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거를 KBO, KBL, K리그 뭐 이런 데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벤트 파트너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스폰서 기업에 대한 예의가 되고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또 어드바이저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디어 릴리스, 팩트시트, 그 다음에 뭐예요? 미디어 어드바이저리. 혹시 이 책의 번역본이 도는 것 같아요. 번역본에는 미디어 이걸 뭐 경고, 충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드바이저 하니까 뭐 저기 조언자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보통 어드바이저리라는 게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얼러트란 말이 있죠. 미리 얼러트란 말이 경고하다, 사전에 고지해주다, 알려주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남쪽에 저기 오키나와 부근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웨더 어드바이저리, 웨더 얼러트란 말을 씁니다. 뭐요? 미리 알고 있어라. 지금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 뭐 제주도 여행 가는 사람 사전에 공지하라. 근데 아직 제주도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3일 있다 제주도 가는 거를 캔슬할 수도 있고요. 연기할 수도 있겠죠.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어드바이저리. 그러니까 우리말이 적당한 게 없어요. 그걸 무리하게 번역하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어드바이저리. 그래서 하나의 미디어에게 포텐셜 미디어 오퍼튜니티, 잠재적으로 미디어가 보도할 기회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미리 사전에 미디어에게 앞으로 뭐가 있을 텐데 너희가 이런 거 한번 보도하면 좋을 걸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알려주는, 공지해주는, 노티스하는 거겠죠. 하나의 방식이다. 미디어 어드바이저리. 그래서 만약에 당장은 아니죠. 우리가 2주 후에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건 그냥 미디어 릴리스로 보내는 식도 있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사전에 알수면 되겠다. 포스카미 이벤트를 인지해 주도록 해주고 미디어 컨퍼런스가 있을 것이다. 3주 후에 이에 관련한 프로 선수 노조에서 이와 관련된 뭔가 미디어 컨퍼런스를 할 것이다. 정확한 건 안 잡혔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선수 티오 확대 문제에 대해서 선수 노조에서 이런 식의 뭘 하려고 한다. 정확한 건 잡혀 있지 않지만 사전에 공지해 주는 주요 핵심 이슈 날짜 정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인터뷰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아웃라인 뭔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식이죠. 하나의 미디어한테 기회로서 하나의 사진 찍고 보도할 수 있는 기회로서 뭔가 알려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떤 미디어 릴리스보다 훨씬 짧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문장짜리. 언제 한 2주 후 뭐 5월 29일 날 언제 몇 시에 선수 노조에서 외국인 선수 증원에 대한 KB의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뭐예요? 미디어 어드바이저리죠. 왜 선수협은 어떤 생각이에요? 외국인 선수 자꾸 늘어나는 것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찬성에 반대요.
당연히 반대죠. 당연히 반대죠. 왜? 자기 자리가 줄어드는데. 나는 가려서 농구 같은 경우가 제일 재밌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 보면은 자꾸 반대해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싫어해요. 혼혈 선수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선수가 프로 될 확률이 3.2대 1인가 그래요. 3명 중 하나는 뭐야? 프로가 돼. 그 프로가 아닌 거야. 근데 아까 어저께 좀 자료에서 보니까 NBA 하이스쿨에서 NBA 프로가 될 확률이 3,300대 1이야. 3,300대 1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3대 1 구조와 3,000대 1의 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3대 1 구조라면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선수야. 근데 3대 1 프로 선수가 될 구조라면 저는 공부 안 하겠어요. 해볼 만 하겠어. 로또가 3대 1이야. 매일 사겠어. 집 팔고도 사겠어. 그렇죠? 근데 800만 대 1이야. 그냥 심심풀이로 사는 거죠. 안 되는 걸 확실히 알면서 혹시나 첫 번부터 틀려. 그거야. 자, 그거입니다. 3,300대 1이면요. 고등학교 때 뭐예요? 대학 정도 가는 수준에서 내 농구 하겠다. 올인 안 하죠. 공부도 하죠. 3대 1이면 올인하는 구조입니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다 그래요. 야구, 축구도 그래. 야구가 뭐 한 고등학교 한 60, 70개 됩니다. 60, 70개 한 팀당 한 20여 명이 있어요. 1년에 뭐 한 8명씩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60개 학교라고 그래도 뭐 400명 졸업하는 거예요. 400명 졸업하는데 프로 구단에서 선수단 규모가 몇 명이야? 쉽게 드래프트가 되죠. 저희 학교 오는 야구 선수 더 웃깁니다. 뭐 방송대도 좋아요. 인터뷰했어요. 한양대학교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감독님이 가라고 그랬어. 아니 감독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러면 내가 너 오지 마 그러면 안 올 거니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존재하더라. 그다음에 핵심 내용. 그래서 미디어 컨퍼런스의 시간, 스케일, 장소 누구누가 참여하고 그날 인터뷰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다. 미디어 어드바이저리라고 한다. 그다음 이제 미디어 가이드. 여러분이 좀 많이 보던 건데 요즘은 다 이게 프레스킷 그래가지고 거의 온라인상에 존재하죠. 과거엔 책으로 막 인쇄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책은 이제는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뭐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니까 고비용이고요. 요즘은 다 온라인상에 미디어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디어에게 정보, 스포츠 우리 선수에 관한 정보, 스포츠 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뭐 하는 겁니까? 또 이러한 어떤 정보를 그다음에 뭐예요? 미디어가 그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필요로 하는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즉 미디어 가이드의 모든 어떤 대회에 관련된 거, 선수에 관한 거, 팀에 관한 거, 선수의 각종 레코드, 기록들, 통계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고 또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4년 거 끝났어. 그 작년도 모든 기록이 있고 2015년은 계속 온고잉 프로세스죠. 진행 중이죠. 그럼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퍼블리시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Gaining publicity. 그다음에 ensuring accuracy of th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골프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디스턴스. 처음에 딱 티샷 했을 때 얼마큼 많이 나가느냐. 거리. 선수별 거리. 우리 박인민 선수가 진짜 얼마 긴가 짧은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잘하긴 잘하는데 드라이브 비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선수 에버리지 비거리가 나옵니다. 1위부터 뭐 270몇 야드, 260야드, 50야드. 여자 선수가 한 60야드, 70야드면 최고고 남자는 거 300야드가 넘죠. 이런 부분 정확한 정확성을 해야 되겠죠. 아마 걔가 뭐 길게 칠 걸 이 정도의 어떤 추측 가지고는 기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디어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런 미디어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상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기자들은 보도자료로서 자기 기사거리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이드북 요즘 책으로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책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요즘에는 다 우리 온라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하드 카피를 안 하고 일렉트로닉 폼으로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요즘은 일렉트로닉이죠. 저도 연구실에 오피스에 보면 이런 책들, 학술지들이 있어요. 다 버립니다. 참 아깝죠. 왜? 온라인상에 PDF 파일로 로그인하면 다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보면 돼. 다 버려. 안 버리는 건 뭐냐? 제 논문이 들어있는 그런 하드 카피는 안 버리죠.
버릴 수 없겠죠.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나 다른 걸들 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에 관한 비용이 무시 못해죠. 근데 아직도 그거를 하드 카피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아직 하는데 저는 사양을 합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거 보다 그냥 바로 버리는데 그거 다 쌓아두면 뭐 공간이 무슨 창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일렉트로닉 시대입니다. PGA 같은 경우가 가장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기 바라고 UEFA도 역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프레스킷 보도 자료 하나의 세트로 하돼서 이런 매치에 대한 프리뷰, 팀의 라인업, 게임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가이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PGA 홈페이지 들어오면 The PGA of America 미디어 가이드. 뭐 여기에 뭐 여러분이 한번 PGA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다 있죠. 이벤트 스케줄, 미디어에 대한 메시지, PGA에서의 역사, PGA 오피스 스태프들, 보드 멤버들, 과거 회장, 지금 회장, 또 명예 회원들, 지금 CEO, 디렉터 이름들 다 나오고 챔피언이라도 각종이 있고 각종 대회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쫙 나옵니다. 뭐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미디어 가이드에 다 들어 있으니까 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거 소프트웨어 컨텐츠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 것도 그래. 여러분 뭐 좀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대학인데 미국의 일개 한 대학 한번 홈페이지 가보세요. 학과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 교수 쫙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링크가 일일이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업로드 해더라도 이렇게 글씨 폰트도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 우에파 박지성 선수가 옛날 맨유 때 바르셀로나 경기죠. 아마 2009년 아마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로마에서 열렸는데 로마 1960년 로마 올림픽 열렸던 스타디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여기 관해서 이에 관한 어떤 미디어 즉 챔스리그 결승전 경기에 관한 각종 정보 미디어 가이드가 들어 있어요. 쫙 이런 거 히스토리 이런 거 다 들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장 규모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 그죠?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 이 경기인데 이게 72,689명이 앉을 수 있다. 관람 수용이 그리고 70년 된 역사고 1960년 로마 올림픽을 개최했고 198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던 장소다. 나름대로 이 장소에 갖는 의미, 올림픽 스타디움,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했던 장소에서 뭐 한다? 2009년 챔스리그 결승 경기를 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기사거리가 있겠죠. 우리가 단지 뭐 로마에서 한다 끝나는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 뉴스로서의 가치 같은 것이 전달될 수 있겠죠. 지금 곧 하죠 이거. 아마 오늘 바르셀로나가 올라왔고 저쪽에서 뭐 레알이 올라올지 유벤투스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미파이널 이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왔고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가 내일 새벽에 하죠. 올라오면 이쪽 레알이 올라오면 더 재밌겠죠. 유벤투스 잘하니까 하여튼 어느 팀이 오든 그러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관한 뉴스, 비디오, 사진, 매치 스탠딩, 선수 각종 기록, 추첨, 결승 파이널, 티켓 어쩌고저쩌고 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사이트에 한국 기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기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풋볼리스트 인터넷 뭐 그 기자들이 뭐 대단한 겁니까? 가서 취재하겠습니까? 인터넷 쫙 뒤져가지고 조사해갖고 이제 기사화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챔스리그 결승경을 재밌게 보는 방법. 그럼 여러 가지 나오겠죠. 매치, 결승 경기. 그래서 파이널이 준 6월 6일 날 아마 베를린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매치가 나오나? 저기 예선제부터 나오는 거고요. 결승 경기, 파이널 경기 베를린에서 열리겠죠.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이 뭐예요? 우리 송기정 옹이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꼭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점은 캐피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왔으면 좋았겠죠. 좋았겠죠. 독일 사람도 좋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외부는 이게 내부는 많이 그동안 개조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77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77년 된 경기장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 월드컵 독일 대 스웨덴 예선 퀄리파이 경기 열렸던 거고 뭐 포디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고 아마 독일 아마 FA컵 파이널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과 할 때 도르트문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팬들이 이 베를린 경기장에 모였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경기장에 관한 보도 자료가 존재합니다. 한국에 아마 KLPGA 골프 쪽에 아마 이런 미디어 가이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쭉 KLPGA 보면은 미디어 센터 들어가 보면 골프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 포토 갤러리, 미디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가이드북 2015년 미디어 가이드북. 이것이면 이건 이제 PDF 파일로 업데이트는 안 될 건데 올해에 대해서 한번 선수에 관한 각종 정보, 지난 시즌 성적, 이 선수의 신체 어떤 신장, 뭐 드라이브 비거리, 상금 누적 상금액, 뭐 여러 가지 관련 정보가 있겠죠. 이런 어떤 미디어 가이드북이 있다. 지금 하드 카피 하나 이렇게 다 돼 있어. 연도별로 미디어 가이드북 쭉 보고 있다. 보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식으로 미디어 가이드북이 제작되는가. 이게 트렌드가 있겠죠. 미디어 가이드도 뭐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성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한번 뭐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좀 논문 주제로 야 이런 거 한 지금 KLPGA 미디어 가이드북을 한번 쭉 컨텐츠 어널리시스 내용 분석을 한번 해봐라.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뭔가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예? 또 지금 보니까요, 제가 그 KLPGA 그 탁상용 칼렌더를 갖고 있습니다. 10명의 모델이 있어요. 뭐 안신의 선수 모델이 가장 크게 나와. 제일 좀 미디어 핫 이슈 메이커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들 볼 수 있겠죠. 비디오 릴리스 쉽지 않겠죠. 비디오 릴리스는 미디어가 비디오 포맷으로 비디오를 보여주면 방송에 그냥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죠. 지금은 이제 오프시지만 만약에 우승팀 울산 모비스가 지금 이제 여름 봉사 활동을 했다 노인들. 근데 기자가 가서 뭐 찍겠습니까? 뭐 일일이 그냥 30초짜리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 가서 요즘 카메라들이 다 좋으니까 찍어야 됩니다. 그럼 보내주면은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굳이 기자 카메라맨이 들고 가서 찍으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식의 비디오 형태로 언론에다가 던져주는. 그래서 미디어 릴리스, 비디오 포맷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비디오를 방송을 위해서 TV 스테이션에다 보내주는 걸 얘기합니다. 상당한 어떤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나름대로 비디오 릴리스 같은 것이 노출될 경우 엄청난 퍼블리서티가 좋아지겠죠. 또 광고 효과도 있고 홍보 효과도 크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아까 앞서 얘기는 거의 이제 온라인 형태로 전달되는 어떤 미디어 밥주기면은 실제로 미디어 기자들이 재미가 없겠죠. 반드시 데스크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즉 인터랙션, 상호작용, 즉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고 거리가 있겠지만요. 또 면전도 될 수 있겠고 그런 페이스 투 페이스 어떤 인터랙션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미디어 릴리스, 팩트시, 미디어 어드바이저리, 미디어 가이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리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뭔가 문서화돼서 보내주고 받고 하는 식이죠. 인쇄된, 처진, 글로 만들어진 어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죠. 리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이제는 리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가 뭐가 있냐? 기자회견, 미디어 컨퍼런스, 프레스 컨퍼런스, 그다음에 미디어 이벤트, 미디어 데이, 인터뷰 이런 거 있겠죠. 올해 프로야구가 개막 전에 어디서 했어요? 미디어 데이를? 프로야구가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했죠.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 한 4,000명 수용하는 큰 강당입니다. 뭐 여성 팬을 뭐 좀 더 공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디어 데이를 합니다.
꽤 많이 팬들이 올 거예요. 이 미디어 이벤트를 하죠.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죠. 미디어 컨퍼런스, 뭐 외국인 선수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런 미디어 보도 기회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회의를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이런 미디어 밥주기에서. 그래서 non TV 미디어 폼, 그러니까 뭐 신문사라든가 이제 비디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은 싱글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보도 자료를 할 수 있겠다. 즉, 뭐 인터넷 매체 이런 보도 좀 이렇게 아주 빅뉴스가 아니더라도 보도해 줄 수가 있는데, TV 쪽은 뭐예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보도해 주기가. 일단 뭐예요? 영상으로 뭔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심층 면접 같은 거를 사실 영상 TV 뉴스에서 제공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해요? 뭐 안현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뉴스거리로 될 수 있게 좀 뉴스를 안 하고 기획 특집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가서 취재해서 인터뷰하는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은 딱 9시 뉴스에 뭐 비디오로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깊이 있는 얘기가 안 되죠. 뉴스가 보통 1분여 갑니다. 1분여 동안에 기자가 얘기하고 인터뷰 받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그 정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우리 뭐 교수님들 TV 잠깐 나올 때 보면 그냥 몇 마디 있죠. 찍기는 30분 찍었는데 몇 마디입니다.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편집을 합니다. 좀 내용이 짧을 때는 앞에도 가로 속으로 집어넣어 주죠.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그럼 앞에 주어가 생략됐을 경우는 막 가로까지 쳐주면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역시 non TV 미디어 폼, 그래서 인터넷 매체라든가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회, 특히 자그마한 스포츠 조직, 비인기 종목에 대한 어떤 보도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도 뉴스 소재의 질에 따라 미디어 보도를 위해 인기 종목과 경쟁할 수도 있다. 주로 TV 쪽은 어렵겠죠. TV 쪽은 워낙 제한된 시간, 제한된 뉴스 아이템 속에 끼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통 여러분 스포츠 뉴스가 몇 곡지 있어요? 한 8곡지 나올 겁니다. KBS 9시 뉴스가 8곡지, 단신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는데 거기에 뉴스화된다? 스포츠 비인기 종목이 아주 특정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다양한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매니지먼트, 즉 스포츠 조직에서 대미디어 관리, 경영은 뭔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즉 뭐야? 그것이 바로 컨텐츠를 전달해 주어야 돼요. 즉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냐? 비주얼 어필, 뭔가 시각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TV라는 것이 가장 미디어 형태에서 가장 비주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될 경우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프로야구 구단이 뭐 게임 없는 일요일 뭐 월요일 저녁 뭐 월요일이 뭐 공휴일일 경우 보니까는 옛날에 뭡니까 SK 와이번스인가요? 그 야외 잔디밭에 캠핑을 해가지고 자기네 후원사와 뭐 이 경기장 공간이 이제 팬들이 캠핑 장소로 사용한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MLB에서는 MLB 구장 여러분 구장 투어 가보세요. 잔디도 못 밟게 해요. 잔디 근처도 못 가게 해요. 뭐 한마디 밟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 쫓겨난 듯한 근데 우리는 뭐야? 가면 막 잔디 투수마운드까지 밟고 막 그럽니다. 거기서 캠핑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컨셉이 틀린 거죠. 근데 MLB는 절대 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뭐 스폰서 기업이랑 이제 후원해서 캠핑 사이트로 한 뭐 텐트 치고 말입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 경기장을 뭐 일반 팬들이 하룻밤 자서 해야 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경기장 공간이 팬과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팬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스탠드에서만 있었지만 그라운드 잔디밭에 내려와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여가를 보내는 그런 공간, 뭐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자, 미디어 컨퍼런스, 프레스 컨퍼런스입니다. 뉴스 컨퍼런스란 말도 쓰고, 프레스 컨퍼런스란 말도 쓰고, 미디어 컨퍼런스란 말도 쓰는데 가장 다양한 미디어, 즉 TV,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다양한 미디어, 와이드 버라이어티 미디어,
다양한 미디어 아울렛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essential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disseminating, 전달해주는, 전파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프레스 컨퍼런스. 이거 뭐 대단합니다. 기자들이 망가면 뭐 그렇게 몰려요. 프레스 컨퍼런스,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레스 컨퍼런스는 큰 의미가 있죠. 또 베스트 웨이다. 어떤 베스트 웨이냐? 미디어가 하나의 장소에 미디어 모든 조직들, 기자들, 취재 기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뭐 오라고 그래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한 거는 미디어 컨퍼런스를 해서 밝히겠다. 나의 입장을. 이럴 경우 뭐 많은 미디어 조직들이 하나의 싱글 에비뉴에 모이겠죠. 그래서 미디어의 사전에 이미 미디어에 알려져야 돼요. 얼러티드, 알려져야 되겠죠. 미디어 컨퍼런스가 언제 스테이지 된다. 그래서 사전에 뭐 팩스를 통해서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인가 미디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사전에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릴 거라고 얼러티드, 사전에 노티스가 돼야 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럼 이미 며칠 전, 닷새 전, 열흘 전에 뭐가 왔습니까? 이 언론사들은 뭐예요? 보도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았겠죠. 혹은 미디어 어드바이저를 받았겠죠. 그럼 뭐 어떤 내용이냐?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릴 때 이슈, 어떤 이슈 갖고 미디어 이벤트 컨퍼런스가 열리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슈, 베뉴, 장소, 어디서 열릴까? 주로 어디서 열립니까? 보면 기자들 되게 서울시청 뒤에 뭐 프레스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열린 게 서울 도심에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다니까 거기서 많이 열립니다. 그럼 뭐 미디어 컨퍼런스를 수원에서 열리겠다 그러면 기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동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는 항상 장소도 고려되고 날짜와 시간. 12시에 열린다. 점심 먹으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오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프레스 컨퍼런스는 오후에 많이 합니다. 기자들 그 바이오리듬이 늦게 잡니다. 거의 야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출근을 늦게 해. 그래서 아침 9시에 뭐 미디어 컨퍼런스 한다. 기자들한테는 새벽에 뭘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오후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거기에 참가할 것인가? 오늘 미디어 컨퍼런스 한국 대 일본 A 매치가 열릴 때 미디어 컨퍼런스를 열겠죠. 내일 한국 대 일본의 A 매치 축구 경기 열려요. 그러면 일본 감독, 한국 감독 있고 배석한 선수가 있죠. 슈틸리게 말고 누가 배석할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인기 있는 선수, 또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입담이 좋은 선수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 있다. 특히 해외에서 만약에 할 경우는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하는 선수가 미디어 컨퍼런스 가면 좋겠죠. 의미가 있죠. 왜 거기 기자들이 뭐 국제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오니까 그런 법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느냐, 질의응답 기회가 있느냐, 사진 찍을 기회가 있느냐.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 개별적 질문도 하지만 프레스 컨퍼런스 끝났어요. 자리에 있으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막 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자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 인터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있고, 사진 찍는 순간이 있느냐. 그럼 뭐 양팀 선수, 뭐 파키아노와 메이웨더가 전날 딱 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대회와 관련된 어떤 붐을 조성하는 게 이용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은 가치가 있느냐, 미디어 컨퍼런스를 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미디어 컨퍼런스를 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타이밍,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퍼런스를 가지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반드시 열어야 되냐, 즉 뉴스워시하냐, 뉴스워시하냐. 자기는 뉴스워시해도요, 상대방이 뉴스워시하는 게 많죠. 그렇죠. 특히 남자들이 뉴스워시를 좀 따집니다.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인데 나이가 좀 한 서너 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빠 오늘 신도림역에서 나 누구 만났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친구는 그래서 뭐 밥 먹었어? 아니 만났다고.
그래서 영화 갔어. 아니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래 그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어디 갔으니까 아니 만났다니까. 그 얘기 왜 나한테 해? 남자들은 뭡니까? 만나서 뭐 하냐는 어떤 시퀀스,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여자는 만난 사실에 즐거웠던 거야.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했어? 그냥 서로 기뻐서. 근데 그 얘기 왜 해? 그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이게 나한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가치가 있느냐. 자기는 그 친구 몰라. 특히 그 만났던 언니, 선배 언니를 몰라. 그럼 남자 생각에 관심이 없고 나는 네가 나한테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곤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자 입장에도 저도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가장 여자 입장에도 합리적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겠죠. 그러면 우리 여자의 그 얘기가 말한 여자의 판단이 더 리즈너블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헐, 그 대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남자가 헐, 그래서 몰라요, 잘. 야, 근데 그 언니가 뭐 했대? 대박, 몰라도 좋아. 근데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따지죠. 요즘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대화가 맥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지난번에 보니까 딱 헐. 대박. 이런 리액션을 취하는 게 남자들의 어떤 자세. 왜 머리 젖지 마. 그렇게 해야 헐 대박. 그래. 그래서 주부들이 하다가 앞집 아줌마랑 충돌이 났어요. 의견 충돌이 나서 후끈 달아서 저녁까지 집에 들어왔더니 앞집 아줌마가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은 상황을 잘 보는 거야. 객관적 상황 속에서 보는 거야. 보니까 그 집 여자가 그럴 만한 상황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대부분의 요즘은 이제 남편들도 약가서 그럼 앞집 여자를 비난하고 그러면 돼요. 무슨 비난을 해도 관계없잖아. 둘이서. 근데 남자가 갑자기 이제 심판자가 된 거야. 앞집 아줌마와 와이프 사이에. 잘 보니까 앞집마도 그럴 만해. 그러면 누가 뚜껑이 열려요? 부인이 뚜껑이 열려. 그 남편이 뭐가 돼? 남의 편이 된 거야.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그래서 자, 뉴스워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대한 스포츠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알릴 게 많죠. 프로야구, 프로축구, 축구, 대한축구협회 여러 가지 할지 맞아. 근데 조그만 스포츠 조직은 좀 이렇게 미디어 컨퍼런스 하기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실리지도 않아. 기자들도 않아. 아니 미디어 컨퍼런스 한다고 그랬는데 기자만 두세 명은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팔로우 컨택트 여러 가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하기가. 그래서 내용이 사소하거나 보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향후 미디어 보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왔더니 별거 없어.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이 오가는 기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밸류, 미디어 컨퍼런스에 얼마나 밸류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윌 콕스와 놀트라는 사람이 미디어 컨퍼런스를 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significant public interest. 대중들이 의미 있게 관심이 있어 하는 거. 의미 있는 대중의 관심사. 국가대표팀 감독. 그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감독은 미디어 컨퍼런스 열어도 충분합니다. 누가 감독되느냐, 해외파냐, 누구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관심이 많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부터. 그다음에 리그의 새로운 팀 창단한다. 괜찮습니다. 축구, 야구. 굉장히 그건 한 팀 창단하고 KT가 창단한다. 굉장히 그건 뉴스워시하죠. Significant Public Concern. 대중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냐. 어떤 팀 그 게임 픽싱 승부 조작에 관해서 구단에서 KBO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굉장히 이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동안 선수 승부 조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또한 미디어 요구가 큽니다. 도대체 선수 은퇴하는지 마는지, 감독이 교체할 건지 말인지, 구단의 입장이 뭐냐, 이 선수를 징계할 것이 말 것인지, 나도 미디어가 궁금해요. 그러면 요구할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상품, 시설, 서비스가 공표될 때 시설 확충,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적용할 때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MLB에서 비디오 콜을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콜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느냐? 각 베이스 근처에 카메라가 4대씩을 다양한 앵글에서 비춰주고 있고 고정 카메라가 있다. 우리는 쫓아간 TV 중계 카메라가 합의 판정을 하지만 미디어는 각 구장마다 그런 카메라가 수십 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베이스마다. 그다음에 그 외야 라인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카메라 그 정확하겠죠. 우리보다 더. 그런 거를 도입하겠다.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해서 고해상으로 비춰질 경우 정확한 합의 판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또 유명인 선수이면 방문할 때 뭐 호날두가 왔습니다. 메시가 왔어요. MSN이 왔어.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왔어. 좀 와라. 뭐 대단하겠죠. 그래서 미디어가 더욱 자세한 추가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슈가 있을 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